오늘 새벽 5시 반경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겨우 일개 기업인 한 명의 구속에 나라가 온통 패를 나뉘어 국가 경제가 위태롭니 기업인들이 외부로 못 나가고 그래서 계약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니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더 어렵게 하니 언론들이 나서서 별 지랄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툭하면 재벌 위주의 부패를 청산하고 어쩌고 정경유착을 청산해야 된다는 정치인들이요, 이재용 구속 직전까지 구속시켜야 된다고 대선 후보들 중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구속이 안 되면 적당히 법적 어떤 결과를 존중한다, 재판부를 존중한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아쉽다, 구속이 그래도 잘못 안 된 부분에 유감이다 요렇게 말하고, 구속 전에는 말 안 하고, 그러다가 구속되고 나니까 잘 된 것 같아 쓱 한마디 타는데요, 그들 속셈을 알만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겠다라는 인간들 중에 삼성에 덕 안 본 사람 찾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면요, 정말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연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보수 진영요, 저는 보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맞아서 해체되어서 다시 살기 전에 무슨 보수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이재용 구속이 마치 한국 경제의 종말인 양 보수 진영이 다 나서서 옹호를 합니다. 오늘 새누리당에, 오늘 자유한국당에 이름 괜히 바꿨어요. 왜 바꿉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또 이재용 구속에 대해서 불편한 소리 한마디 했더만요. 이재용 구속이 안타까운 분인가 봐요. 보수가 종북 척결과 재벌 옹호 이 두 가지만 갖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수의 많은 학자, 교수, 이데올로그들, 즉 이데올로기를 주도하는 사람들, 보수의 아스팔트 보수의 상당한 부분,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정경련과 삼성이 어떻게 지원하는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틀이, 삼성, 정경련, 자유경제원 이틀이 보수 진영의 대표로 국회의원들도 임명하고 낙인 찍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나 이런 쪽에.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키워주면 국회의원 해먹잖아요. 처음에 진입할 때 비례대표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재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기성 여야 정당에서 정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요, 밖에서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한국 사회의 최대 모순인 정경유착의 장본인인 이 삼성을,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실상 지금 유고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계는 해야 되겠는데, 가진 주식이나 지분, 가족들이 다 가진 걸 받으면 되는데, 지금 엄마하고 홍라희하고 그 밑에 이부진이 또 뭡니까? 둘째 딸 이서연이 하고 이재용이 하고 불편하겠죠. 이재용이가 집안에 신임 못 받은 게 뭐 좀 있겠죠. 그리고 외삼촌 홍석현이 JTBC 회장, 이재용이 싫어하죠. 미건이도 싫어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 엑스파일 둘러싼 원한이 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독자적으로 승계를 하려니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물론 그 직전에 이건희 회장이 몸이 성할 때 삼성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쪽에 조금 가까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 되기를 바랬죠. 그러다가 박 대통령이 되니까 곤혹스러웠는데 어떻게 정권을 바로 낚아채야 되냐. 최순실을, 정윤회를 생각을 했겠죠. 처음엔 정윤회를 두들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세가 최순실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안 가고 중국에 처음 가고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고부터 시작하면서 저는 일찌감치 삼성은 최순실과 라인을 연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14년에 최순실이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성만이 재단인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박은호 성마협회 전무한테 성마협회 주관사를
한화그룹은 융통성이 없고 어쩐다. 돈 잘 안 준다 소리겠죠. 김성현 회장 깐깐하지요. 그 사람 기적적인 데다가 깐깐하기도 하고 성질도 불같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약점이 많은 삼성으로 그때쯤 이제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했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엄마하고 딸하고 외삼촌하고 이재용이하고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최순실은 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드디어 삼성이 우리한테 이재용이 아쉬운 순간이 됐다. 그렇다고 홍석현이나 홍나희하고 손을 잡기는 이 사람들이 너무 노예하지 않습니까? 이재용을 밀어주고 결국은 여러가지 편의를 받자. 그래서 삼성으로 주관사를 넘겨라. 그렇게 되면서 2014년에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자마자 주관사가 2015년 1월부터 삼성에 넘어갔고 2014년 9월부터 대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용, 박근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부터 이제 성마 지원이나 여러가지 이야기가 됐겠죠. 그러다가 2015년 7월달에 5월달부터 이제 합병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에 시작되면서 되고 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재단, 성마 지원 등이 이루어졌겠죠. 이거는 뇌물을 줄 때 꼭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떼먹을 우려가 없는 사람은 나중에 줄 수도 있어요. 먼저 주면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통과시켜주면. 근데 자기가 이 승계를 하기 위한 이 그룹 내에 순환 출자의 지분 구조에 우위가 설 수 있는, 즉 삼성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것도 제일모직에 대해서 자기가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합병 비율을 택한 그런 합병을 하는 것도 핵심이었고, 이왕 하는 김에 이왕 뒷돈 줄 바에야 이것저것 다 부탁하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상장하는 부분에 대한 편의를 공정위, 또 금융위를 통해서 뭡니까?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순환 출자 제한에 걸리는 이 주식 처분이 필요한데, 삼성물산 주식요, 그걸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낮추는 것까지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봐줬겠죠. 삼성에 관련되는 부분에 법과 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 완화, 규제 프리존, 그리고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부분에도 허용해 주려고 고민도 했을 거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일사천리로 이재용 승계가 굳어져 가는 거죠. 사실 뭐 이건희 회장은 거의 사망 상태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살아있다고 할 때 빨리빨리 이재용으로 여러가지 지분을 넘기고, 이재용이 그 그룹 내부를 장악하면 나중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 넣을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벌였겠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재단을 2개 만들고, 최순실은 지도 하나 할라 했을 거예요. 밑에 이 남자를 둘이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차은택, 고영태. 그러니 각각 재단을 하나씩 관장하도록 또 일도 좀 시켜야 될 거고, 대통령 1개, 내 1개. 그래서 미르와 K스포츠 알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그냥 문화체육이라고 해서 1개로 해서 크게 만들면 될 건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개인적으로 또 땡겨야죠. 이제 독일로 가가지고 대통령 임기 말이 되니까 독일에 숨어 있으면서 여기 관여해야죠. 한국에 계속 있다가는 소문이 실실 나고 보도도 되고 고영태도 뭘 갖다 줬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돈을 땡기려고 성마 지원을 해서 하려다가 이제 이 일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삼성이 이대로는 곤란하니까 플랜 B로 갑시다 해서 말도 뭐 비타니 버이 외 한 마리를 블라디미르 외 한 마리로 세탁을 했죠. 삼성은 그게 아니다 우기지만은 결국은 이 두 말을 팔고 사고 한 계약을 증명하지 못하니까 말 세탁을 했다. 그래서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됩니다. 된 겁니다. 뇌물을 정유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것을 숨기려고 말 세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에게 적용된 혐의는요, 뇌물죄.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박 대통령 탄핵에도 결정적입니다. 두 번째로 횡령, 세 번째로 이 범죄수익 은닉, 그 다음에 외압 오피, 그 다음에 위정, 이 5가지가 적용됐는데요. 뇌물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는 이 특검의 수사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일단 법원이 지난번에 이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부분만을 가지고 뇌물이 그 전에 주어지지 않았다. 보통 미리 주는데
사후적으로 있었던 일을 뇌물하고 엮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걸로 또 박 대통령 최순실 수사 안 했다. 이래서 기각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이 뒤에 줬던 재단 설립 과정이나 또 말이나 80억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뇌물과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동제 연계 스포츠 센터도 뇌물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특검이 지속적으로 입증을 했고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특히 안종범 수첩 39건 안에 들어있는 박 대통령과 이재용의 두 사람의 면담에서 주고받는 대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부분이 결정적이었겠죠. 아무리 봐주고 싶은 판사, 내 한번 봐주고 팔자 고쳐버리고 싶다라는 판사라도 이거를 기각시켰다가는 이건 법도 아니다, 나라도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겁이 났을 겁니다. 외신들은 재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 운영이 흔들릴 거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도 직결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단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재용 구속은 아버지 업적을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던 아들이 운명의 장난으로 함께 몰락하는 그리스 비극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임시로 전문 경영인 체제나 집단 지도 체제 또는 여동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의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삼성에는 타격이 될 거다. 자, 그렇게 전망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50개를 뽑는데 작년에는 삼성이 35위였는데 올해는 삼성이 50위 밖으로 나가가지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망신을 좀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존경받는 50개 기업에 애초에 35등을 한 것부터도 잘못되었고요. 저는 국민들이 이재용의 몰락이나 뭐 몰락되지도 않을 겁니다. 좀 있으면 다음 정권하고 쇼 붙여서 또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경영권을 장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국민들은 이거 하나로 좀 스트레스 풀었다고 또 잊을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설금설금 장악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 이 사태가 보여주는 딱 한 가지의 의미는요. 삼성에도 오너가 구속될 수 있다라는 거고 법 앞에는 그래도 이 평등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회 어디선가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구속되는 데는 JTBC 홍석현 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의 내분이 기여를 했지 내분이 없었더라면 이재용 구속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성 일이 내일이 아니니까요. 안타까워하지 필요도 없습니다. 죄지었으니까 기업 전화 깜빵 갔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걸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네라든지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기는 바랍니다. 자기 집안에 내분이 있었으니까 이까지라도 온 겁니다.